자,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35페이지, 기본 35페이지, 34페이지 맨 아래 양가로 3번 특별징수, 원천징수는 여러분들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자,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하는 것을 국세에서 원천징수라고 하고, 지방세 징수의 편의간조로 하여금 조세를 징수시켜 납부하게 하는 방식인데, 지방소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이 특별징수되는데, 취득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 없다는 거 이거 적어 놓으시라고 그랬었죠 아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기본서 35페이지 우리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5페이지 교재를 펴놓으시고요, 일단 제 설명을 한번 쭉 듣습니다. 여러분, 가산세라는 것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그 신고납부 의무 확보하기 위해서 세법에 의해서 산출한 세액의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우리가 가산세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뭐라고요? 가산세입니다. 자, 근데 다만 가산세,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징순서상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 포함돼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기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기본서 특징, 동그라미 2번 특징에서, 그래서 의에서는 그 세 번째 줄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특징 기억번에서 여러분들 나와 있는 내용들, 그래서 특히 니은번 내용을 여러분들 밑줄을 그으시면 돼요.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밑줄입니다. 이 말은 가산세를 조세에 포함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아까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됐잖아요. 가산세 예를 들어서 법에 의해서 계산했더니 20만 원이 계산됐어요. 그러면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여기다가 가산세 요거 20만 원을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 발부하는데, 납세 고지서 발부할 때 얼마 내라고 보내요? 120만 원 내라고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요 120만 원 가산세는 조세에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킨다는 말이고, 다만 해당 지방세,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세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금을 감면해 줄 때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래서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죠. 아까 20만 원 납부할 세액 100만 원에 가산세 20만 원 합해서 120만 원 내로 보내잖아요. 이 얘기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산세에 관해서 좀 더요, 이 특징을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자, 어떤 얘기냐면 한번 보세요. 가산세에 관해서 제가 좀 특징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한번 여기 봅니다. 자, 가산세는 여러분, 가산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 특징을 좀 더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읽은 얘기들을. 가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있잖아요. 그 신고 납부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는 게 가산세입니다. 그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특징을 요약해 드립니다. 가산세는 그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벌적,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해요.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켜요. 포함시키잖아요. 금방 봤네요. 가산세는 조세에 어떻게 한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킨다. 그래서 아까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하는 세금이 100만 원, 그 다음에 거기다가 20만 원 가산세 합해서 120만 원 내라고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가산세 가산금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뒤에 나온 가산금이 징수 순서상 어떻게 앞에 가산세 포함돼요? 가산세는 가산금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읽은 얘기들을 제가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가산세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산세 종류는 우리 이제 기본서 길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길게 나와 있는 얘기. 그 얘기를 이제 쭉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교재 35페이지, 36페이지 이어지는 얘기들을 제가 한 번에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길게 나와 있는 얘기가 어떤 거냐. 가산세 종류는요, 여기 보세요.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요. 그래서
신고는 만약에 했는데, 신고 납부기 하는데 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안 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신고 납부기 하는데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해서 합한 게 가산세입니다. 자, 그럼 가산세는 보세요. 우리가 취득세 같으면 취득일부터 60일이요. 미리 말씀드리면 신고 납부 기한으로 합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취득세를. 근데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요,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신고 불성실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럴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요. 자, 신고 기한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있잖아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정하는데 40%, 그 다음에 20%, 10%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만약에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이 뭔지는 기본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세한 거 알 필요 없어요.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그런 적적인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적게 신고해요. 자, 그랬을 때 4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어쩌다 보니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 그냥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입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면 20만 원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했어요. 근데 적게 신고했어요. 그럴 때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고기한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이렇게 의무위반할 정도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거니까 40, 20, 10%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미납부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다가 납부 지연 일자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0.025% 대통령 영이 정하는 시중금리를 감안한 이자율을 곱하는데 그 이자율이 현재 0.025%예요. 10만 분의 25. 1만 분의 2.5. 다 같은 말입니다. 자, 0.025%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됩니다. 지방세는 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최대 미납부한 과소납부한 세액의 최대 75%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근데 국세는 이제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하지 않고 이게 가산금과 통합이 돼가지고 국세에서는 이게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로 신설이 됐어요. 납부지연 가산세. 그래서 국세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합니다. 이따가 제가 납부지연 가산세 2020년 개정세법 신설된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산세, 가산금을 배우고요. 또 요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간에 이렇게 여러분 적용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가산세 그러면 특징, 요거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있어서 이런 특징 알아두시고 종류, 신고 행위와 납부 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적용된다는 거.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로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적용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딱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교재 여러분 35페이지 지방세 가산세 요 편은 좀 이따가 볼게요. 자, 다시 와가지고요. 일단 넘어가요. 36페이지 국세 가산세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심학습 보니까 가산세 종류가 길게 나와 있는데 국세 가산세,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다 지금 간단하게 길게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행위가 어떤 건지 36페이지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일단은 요거 길게 나와 있는 얘기를 다 설명을 드렸고 38페이지 가산세 감면에 관한 것은 나중에 기한원 신고와 수정 신고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39페이지 이 지방세 가산세 해가지고 길게 나와 있는 얘기 4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얘기들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렇게 딱 알아두시면 돼요. 길게 나와 있는 얘기를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면 돼요. 여러분들 괜히 복잡하게 막 이거 읽으면서 막 헷갈려 하지 말고 이렇게 딱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 문제가 나오는데 27의 기출문제인데 뭐 간단한 거예요. 지방세 기본법상 가산세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래가지고요.
동그라미 1번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에 그냥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20%? 네, 40, 20, 10%에서 20% 맞습니다. 1번 정답 확실하고요. 2번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입니까? 40%예요. 근데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으니까 틀렸고 3번 과소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하지 않은 그냥 과소신고 가산세는 40, 20, 10%죠. 10%.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100분의 10, 10%고. 과소신고 가산세, 상이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이게 40%입니다. 40%. 그래서 50% 틀렸고 그 다음에 납부불성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0%인데도 아니죠. 납부불성 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5%, 1십만 분의 25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5번 질문.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가산금,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산세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가산금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산금을 먼저 제가 배울 건데요. 한번 보세요. 가산금. 자, 어떤 얘기인지 제가 먼저 설명을 또 쭉 드려보겠습니다. 이쪽 한번 와서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봅니다. 가산금이라는 것은 가산금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교재 또 볼게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산금은 특징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산금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가산금은 아까 가산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 불성실하면 가산세잖아요. 가산금은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세금 그 고지서에 납부 기한이 있는데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게 이게 가산금입니다.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 기한 내에 미납부하면 적용되는 게 뭐라고요? 가산금이고요. 가산금은 여러분, 가산금은 얘는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해요.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아까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잖아요. 얘는 연체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또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조세에 포함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따가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켰잖아요. 근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종류를 보시면요. 가산금의 종류를 보시면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납세 고지서인데 납부기간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7월 30일 고지서 받고서 7월 30일 하루만 딱 넘어요. 헐레벌떡 8월 1일 날 뛰어가서 내더라도 일단 일반 가산금이라는 게 적용돼요. 일반 가산금이. 요거는 3%입니다. 체납세액이 3%. 일단 무조건 하루만 딱 지나도 3% 깔아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세액이 100만 원이면 3만 원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이 일반 가산금에 더해지는 가산금이 있는데 중가산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요거는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있죠.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한 달씩 지날 때마다 경과시마다 0.75%예요. 0.75%씩 중가상금이라는 게 적용돼요. 1만 분의 75, 0.75%씩. 근데 끝까지 버티잖아요.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몇 개월이요? 60개월까지만. 5년이죠? 1년 이렇게 올라오면 60개월까지만 한해서만 중가상금이 적용됩니다. 자, 근데 중가상금이 적용되고 그럴 때 그러면 0.75% 곱하기 60이니까 중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체납세액의 최대 이것은 45%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일반 가산금 3%가 합치니까 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이것은 48%까지 적용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중가상금을 적용할 때 있잖아요. 체납한 지방세가 이게 체납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이면 있죠.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30만 원 미만은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 안 되는 거 같고 뭐 중과상금 적용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3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을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문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인데 고지세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에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2012년 7월 31일까지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 납부한 것은 2020년 5월 4일 날 세금을 냈습니다. 일반가상금과 중과상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2012년 7월 30일 하루 딱 넣으면 3%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지금 얼마 지났어요? 끝까지 버티니까 2020년 냈으니까 5년 지났죠? 그러니까 60개월까지 중과상금 체납세액의 최대 45%. 그러니까 일반가상과 중과상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냐? 48%. 그러니까 자,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일 때 약 480만 원에 일반가상과 중과상금 가상금이 붙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를 일단은 제가 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가상금에 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48%가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고,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하여튼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고, 납세 고지서를 발표해서 징수하는 세금은 자, 미납부하면 가상금입니다. 자, 이렇게 구별하시고. 근데 요 가상금 그 제목 옆에다가 여러분이 여러분 교재 그 42페이지 안가로 2번 가상금 그 앞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지방세 이 말을 끼워넣어요. 지방세 가상금. 왜냐하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국세에서는 가상금 규정이 이제 지금은 삭제되고 납부지연 가산세로 납부불성 가산세와 통합되기 때문에 일단 지방세 가상금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요, 일반 가상금은 하루 딱 지나면 3%예요. 근데 딱 3%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 3%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이건 좀 이따 봐야 되는데 중과상금 한번 보겠습니다. 중과상금 일반가상금은 3%고 중과상금이 체납세액의 최대 45% 적용됩니다. 자, 납기 후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0.75%씩 끝까지 버티면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체납한 지방세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습니까? 3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 적용하고,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 나란히 적어져 있을 때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재산세 고지서를 보시면요,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 얼마, 그 다음에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얼마 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재산세 친구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부과되고 보통징수로 징수되고, 재산세 다 따라다니죠? 물납부납부만 따라다니지? 그럼 납기가 같은데 같은 무렵에 고지서 2장 만들어서 보내면 서로 불편하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이렇게 병기 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30만 원 미만인지를 판단할 때는 세목별로 판단하는 거지, 따로따로. 재산세가 30만 원 미만인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판단하는 거지. 자,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세목별로 판단한다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돼지꼬리 땡냐에서 여러분 써놓으세요. 납세 고지서별로 판단한다 이러면 틀려요. 세목별로, 따로따로 세목별로 판단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이렇게 해서 중과상금 소개해드렸는데, 교재 42페이지 양가로 2번 지방세 가상금이라고 해놓고 한번 봅니다. 근데 그 팁을 보세요. 보조단을. 가상금 규정은 지방세 적용되며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상금은 본세가 아닌 연체력 성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가상금 의 설명을 드렸고요. 구분 봅니다. 일반 가상금 납부기한 체납세액의 3% 100분의 3 밑줄이고, 중가상금 요거 다 여러분이 밑줄을 거놓으시고요. 숫자마다 매일 0.75%씩 60개월 초과하지 않는다는 거, 30만 원 미만은 중과세액이 오지 않는다는 거 다 밑줄 거놓고요. 자, 그 다음에 세목별로 판단한다는 것도 동그라미 B번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납세 고지서별로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 다 밑줄입니다, 숫자. 자, 동그라미 3번도 밑줄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상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당근이죠, 여러분들.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세금 갖다가 가상금 낼 수는 없잖아요. 국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상금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가산세와 가상금 비교가 우리 교재 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표에 가산세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을 부과하는데, 가상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을 부과하고,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하는데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금방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사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어떤 거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이, 재산세 고지세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입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이 100만 원인데요. 100만 원인데. 자, 100만 원입니다. 근데 100만 원인데, 근데 납기가 고지서에 기재된 납기가 2020년 7월 31일이 납부기한이었어요. 근데 실제 이 사람이 납부한 날은, 실제 납부일은 2020년 11월 13일이었습니다. 이럴 때 일반 가상금과 중가상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봅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7월 31일이요. 요거 하루 딱 지나잖아요. 8월 1일이 되면 일반 가상금 적용됩니다. 일반 가상금 3%가 적용돼요. 그 다음에 납부기한 지나서 이제 한 달씩 지나면,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하루 딱 지나면 일단 일반 가상금 3%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납부기한 지나서 한 달. 자, 중가상금은 한 달 이제씩 지나서요. 7월 30일에서 한 달, 8월 31일 한 달 지났다. 그럼 9월 1일이 되면 중가상금 적용됩니다. 중가상금이 0.75%가. 그 다음에 8월 30일에서 한 달, 9월 30일, 여기서 또 딱 지나면 10월 1일이 되면 중가상금 또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0.75%가. 그 다음에 9월 30일에서 한 달, 10월 31일 하루 또 딱 지나면 11월 1일이 되면 또 중가상금 일단 무조건 11월 1일이 되면 중가상금 적용됩니다. 근데 11월 13일 날 냈다고 했으니까, 납부했으니까 자, 11월 31일 넘지는 않았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중가상금이라는 것은 일반 가상금에 더해지는 가상금인데, 중가상금은 그럴 때 자, 어떻게 적용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가상금은 3%, 3만 원, 3%니까 100만 원에 3%니까 3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가상금은 보세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먼저요, 중가상금은 체납한 세액 100만 원에다가 100만 원에 자, 0.75% 여기다가 이제 미납 월수를 곱합니다. 하나, 둘, 3개월입니다. 어떤 분은 4개월 아닌가 그러는데 요거 고유세 기준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일단 일반 가상금 3%고 중가상금은 납부기한 지나서 한 달씩 지날 때마다 하니까 9월 1일이 됐을 때 자 0.75, 10월 1일이 됐을 때 0.75, 11월 1일이 됐을 때 0.75%입니다. 12월 30일 넘지 않았으니까 12월 1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까지. 그러니까 미납 월수를 곱하니까 3개월. 그래서 자 100만 원에 0.75%면 얼마입니까? 0.75%면 얼마예요? 100만 원에 0.75%면 7,500원이요? 자 7,500원에다가 3이니까 얼마입니까, 여러분? 7,500원에다가 3이니까 22,500원인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자, 3, 5, 15, 3, 7, 20일 맞잖아요. 그래서 22,500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반 가상금 3만 원, 중가상금 22,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상금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건 계산을 아직 못해도 돼요. 제가 계산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걸 왜 설명하냐면 아까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럴 때 한번 보세요. 만약에 가상금을 조세에 포함한다고 그랬으면 요거 하루 딱 지나서 일반 가상금 3%, 자, 그래서 3만 원 정도 됐겠죠? 그러면 중가상금 요거 8월 30일 딱 넘어서 9월 1일이 됐을 때 중가상금 적용할 때 103만 원의 가상금을 조세에 포함시킨다고 그랬으면 103만 원의 0.75% 이런 식으로 계속 덮어식으로 복리로 갔을 건데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103만 원의 0.75%가 아니라 100만 원, 체납세액 100만 원에 그냥 0.75% 곱하기 미납 월수를 곱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요 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식을 통해서. 자, 그리고 지방세 중에서 가산세 없이 가상금만 적용되는 세금 어떤 거요? 재산세.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니까 얘는 가상금만 적용됩니다. 가산세. 나중에 재산세 문제에서 뭘 안 했다고 가산세 적용된다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가상금만 적용되고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상금은 징수하지 않는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표 내용까지
43페이지까지 가산세 가상금 비교까지 여러분들이 다 설명을 드렸고 알아두시고요. 확인 예제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산세 가상금을 소개해 드렸고,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재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그랬어요. 국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소개해 드릴 건데, 여러분, 앞으로 갑니다. 교재 37페이지, 다시 기본서 앞에 37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양가로 3번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죠. 거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어떤 거냐. 2020년 개정세법. 자,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 계신 곳에서 스트레칭 한번 합니다. 여러분 목 운동부터 합니다. 아이고, 목 운동 반대로 돌리시고, 그 다음에 허리도 여러분 좌로 우로 계신 곳에 돌립니다. 여러분들. 자, 기지개도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어깨를 돌리시고요. 자, 여러분, 아까 여러분께 예고 드린 대로 여러분, 뭐 그 어떤 일부 지역에서는 또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염려도 크시고, 또 그 다음에 그런 속에서 공부하고 계실 텐데, 공부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든 간에 또 시험은 또 그런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또 매일매일 멈추지 않고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힘내시고요. 또 오프라인 수강생들은 다시 반가운 얼굴로 곧 뵙기를 제가 소망하고요. 또 그 다음에 다 이 사태가 다 빨리 종식이 돼서 여러분들 우리 꽃 필 때, 우리 벚꽃 필 때는 그 꽃그늘 안에서 같이 여러분들 뵙기를, 또 그 다음에 꽃그늘 안에서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웃음꽃이 피기를 기원하는데, 여러분께 응원의 시 한 편 읊어드리겠습니다. 멀리서 빈다. 나태주 시인의 시입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마지막 수조를 바꾸겠습니다. 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힘내시고요.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길 또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납부지연 가산세 어떤 건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납부지연 가산세를 쭉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어떤 거냐. 자, 보시면요. 납부지연 가산세를 한번 쭉 소개를 제가 해 드릴 건데요. 납부지연 가산세. 자, 일단은 여러분 그 납부지연 가산세 관해서 있죠. 가상금과 한번 해서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우리 2020년 올해 신설된 규정인데요. 납부지연 가산세. 종전에 있잖아요. 가상금 규정이요. 가상금 규정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국세에서 가상금 규정과 또 종전에 국세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 있잖아요. 이것을 통합했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왜 통합했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가상금은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세금,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내 세금을 미납부했을 때 가상금인 거고요. 그런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예요. 그래서 원래 구별이 되는 건데, 고지서를 통해, 이건 고지서를 통해 징수되는 거고, 이건 신고납부할 때, 그 구별이 되는 건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납부기 한내 미납부하면 가상금이에요. 납부와 신고 납부기 한내, 신고 납부기 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예요. 구별이 돼야 한대요. 일반 국민들은 이게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고 또 중복이 된다 그래가지고 중복적인 느낌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통합을 시켰습니다. 종전에 가상금은 3% 적용되던 것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종전에 1일 0.025%씩 적용되던 것, 요거를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가 2020년부터 신설이 되는데,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세목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이거 우리가 이따 PPT를 통해서 또 보겠지만 한번 또 기본소에도 나왔지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있잖아요. 종합부동산세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징수가 어떤 거예요? 신고납세예요, 정부부가세예요? 정부부가세죠. 원칙적으로는 정부 부가가세 하잖아요. 정부부가세. 자, 합니다. 근데 고유소를 발부해서 징수하잖아요.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유소 발부합니다. 근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내 세금을 미납부해요. 자, 그럼 어떤 지지를 받아요? 종전에는 가산금이 적용됐었는데 이제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납부지연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러면 일단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합니다. 12월 15일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체납소액의 3%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안 내면 납부기한 지나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 3% 적용된 납부지연 가산세 3%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만 이 3%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지방세에서는 중과상금 규정이 있어가지고 납기 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0.75%씩 중과상금 적용됐잖아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이게 납부지연 가산세, 국세에서는 이게 지방세는 있는데 중과상금 규정이. 근데 국세에서는 이게 안 들어왔어요. 이건 안 따라오고요. 그냥 국세는 어떻게 하느냐. 고유세 기준 납부기한이 이제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그냥 1일 0.02%로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됩니다. 그래서 합한 게 납부지연 가산세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딱 지나면 일단 3%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입니다. 중과상금 규정 지방세에 있는 것은 안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죠. 고지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신고납부를 만약에 불성실했다 그러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무신고 가산세요. 신고기한 내 아예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에이 진짜 신고납부 하겠다 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은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했는데 과소신고 적게 신고했어요. 자, 그럴 때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29회 시험 때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닙니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 가산세, 요게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가 1일 0.025%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원칙 정부부가세 할 때 3% 깔고 1일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된다는 거. 요것도. 자, 딱 알아두시고. 그러면 양도소득세로 한번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된다는 얘기냐면요. 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애초에 얘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양도소득세는. 그러면 신고납부를 만약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의무를 불성실했다. 신고납부 의무를 불성실하면 그러면 양도세는 먼저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했다. 미리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거든요. 그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됩니다. 똑같아요. 이거는 종전과 똑같이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1일 0.025%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3% 납부지연 가산세 3%도 있었잖아요. 이거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세금에 한정해서 종부세 같은 이런 세금만 하루
딱 지나면 3% 적용되는 거고, 그리고 1일 0.05%고 이거고, 3%는 고지를 통해서 징수될 때만 적용되는 거고, 양도소득세 같은 애들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3%가 아니라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42, 10% 적용되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5%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적용된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이거 종부세와 양도세 징수를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여기를 한번 다시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취득세부터 해가지고 양도소득세까지 주요 세금들의 우리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세목별 가산세 비교입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아까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라고 그랬잖아요. 원칙. 그러니까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계 20,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면 무신고 납부세계 40%. 여기거래, 국제거래라고 종전부터 종전에는 그랬었는데, 여기거래, 국제거래에서는 60%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면 60%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과소신고는 일반 과소신고, 적게 신고했을 때는 과소신고 납부세계 10%고,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을 때는 좀 복잡해요. 한번 보세요. 부정과소신고 납부세계 40%에다가 과소신고 납부세계에서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을 뺀 금액의 10% 구해가지고 이거 40%하고 합친 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인데, 복잡하게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라고 여러분한테 물어볼 가능성은 낮으니까 그냥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그러면 40% 숫자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신고기한 취득세 하루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적용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요걸 아시면 되고,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지방세는 최대 75% 한도 내에서 이렇게 적용돼 1일 0.025%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쭉 보시고요. 공부했던 분들은 우리 취득세는 중가산세 규정이 있어가지고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 몇 프로? 80% 중가산세입니다. 이거 자 적용되고, 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나중에 뒤에 배워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등록면허세는 일반 가산세는 똑같아요. 취득세랑 똑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 40, 20, 10%, 1일 0.025% 납부불성실가산세 똑같습니다. 중가산세 규정이 등록면허세는 없고요. 취득세는 있는데,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 적용되지 않는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를 좀 주의해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따라서 신고 납부할 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어디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 교재 지금 3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3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35페이지 설명 다 드렸고,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거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 기본서에.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어떤 거냐면 지방교육세요. 자, 어떤 사람이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안 했는데, 취득세는 신고 납부 안 하면서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만 신고 납부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본세에서 이미 독립세에서 이미 취득세에서 가산세를 부과했는데, 자, 또 지방교육세 부가세까지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나, 여기 안 써있지만 농어촌특별세도 똑같아요.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 기본소득 빗줄입니다.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똑같고요. 하여튼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는 걸 빗줄입니다. 35페이지 기본서 거기에 자, 지방교육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 밑줄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납부죠? 예, 똑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봅니다. 원칙적으로 종부세는 정부 부가세하기 때문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하루 딱 지나면 고유소득 기준 납부지연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1일 0.025%로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합니다. 원칙 정부 부가세니까 아까 자세히 소개드렸죠.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 거기 여러분 36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36페이지에 다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제가 그냥 요 3% 1일 0.0% 요거는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거기다가
납부지원가산세에다가 기본소 돼지고기 땡냐에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추가해서.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 하여튼, 양도소득세. 자,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 납부지원가산세.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신고납 선택하면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요거.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라는 것과 확정신고납부라는 게 있는데 예정신고납부 불이행했다 하루만 딱 지나도 양도를 속한다 말을 또 2개월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로 납부지연가산세예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아니라 납부지연가산세예요. 확정신고 똑같고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우리가 양도세에서 또 배웁니다. 자, 그래서 공부했던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가산세, 가산금, 또 납부지연 가산세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핵심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설명 다 드렸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43페이지 심학습 납기전 징수는 참고고요. 넘어가서 44페이지, 45페이지 이런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용어요. 45페이지 맨 아래에 보니까 29번에 특수관계인이라고 있잖아요. 특수관계인. 어떤 자들인지 46페이지 넘겨보니까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인 그러면 우리 세법에서 가끔 나오거든요. 혈족, 인척 등 다음에 해당하는 친족관계. 그래서 6촌 이내 혈족, 막 4촌 이내 인척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참고적으로 보십니다. 양가로 2번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거나 양가로 3번 경영지배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은 46페이지 31번 기타 용어에서 양가로 1번 면세점 47페이지 양가로 2번 소액징수면제 양가로 3번 최저한세 이건 중요합니다. 시험에 이거는 별표시 여러분 3개 하시고요. 시험에 독립한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이거는 독립한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이게 독립한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종합 문제 속에서 단골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냐? 자, 면세점부터 해가지고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를 보십니다. 면세점 보세요, 여러분. 세금을 면해주는 점이에요.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 이일 때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경우에 그 일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왜 더럽게 그러냐고요? 여러분요, 미만으로 바꾸면 틀려요. 또 산출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건데요. 자, 면세점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취득세예요.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요.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산출세액이 아니라는 거 주의합니다. 취득 가격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산출세액 X 해놓으세요. 산출세액 아니고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50만 원 이하니까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세 일부가요. 주민세 일부가 면세점 적용되는데 이건 참고적으로 봅니다. 제3분 주민세라는 세금은 시군구 내 사업소 둔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인데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우리가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약 100평이에요. 약 100평. 330제곱미터 이하는 과세하지 않고요. 종업원분 주민세는 시군구 내 사업소 둔자한테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해당 사업소 연면적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 지급하는 급여 총액이 월 평균 금액이 뭐 1억 3,50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 건데요. 하여튼 참고적으로 봅니다. 제3분 주민세 특히 요거 330제곱미터 한번 100평 눈여겨보시고 지나가면 됩니다. 취득세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면세점이요. 자,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밑줄이고 취득가격이 50만 원이야 과세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소액징수면제 봅니다. 산출세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적용되는 세 개 세금을 상식처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 같이 나와야죠.
지방소득세, 특이하게도 지방소득세. 여러분, 지방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왜 소액징수면제가 적용되느냐? 이거 고유소득징수할 때 적용되는 건데, 자, 왜 그러냐면 지방소득세는 원래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니까 신고 납부예요. 지방소득세는. 근데 지자체장이 받는데요. 이 사람이 지방소득세 신고 안 했는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 사람이 소득세가 발생했어요. 그럼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럴 때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지방소득세를 부과 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의소를 발부해서. 그럴 때 그 고의소 발부할 때 고의소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합니다, 여러분. 요거 의문이 생기시는 분은 질문부터 하지 마시고 곰곰이 생각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됩니다. 곰곰이 생각하시면. 그래서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소득세 세액이 고의소 한 장당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OX요.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2,000원 징수한다는 거. 여기 들어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 거기 숫자 밑줄입니다. 여러분, 숫자 다 밑줄이고, 기본서 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있잖아요. 이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등기 등록 업무를 대행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인데요. 공짜로 그러다 보니까 등기 등록을 안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면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다 보니까 취득세에 있는 면세점이나 재산세에 있는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없고요. 최저한의 세금 받겠다. 그래가지고 최저한의 세금 받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말소등기, 변경등기 자를 말하는데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보다 말소등기, 변경등기 세율은 미리 말씀드리면 건당 6,000원이거든요. 그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세율을 적용한다. 즉 6,000원을 적용한다. 법령에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등록면허세는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보다 적으면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원래 법령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즉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이 말은, 그러니까 법령의 이 말은 6,000원 미만이면 얼마? 6,000원을 납부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했더니 만약에 4,800원 계산됐다. 얼마 납부하게 합니까?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최소한 6,000원 받고 등기 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낼 수 있냐?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X요.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얼마? 6,000원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알아둡니다. 이렇게 해서 최저한세까지 소개 다 해드렸습니다. 다 밑줄이고요. 거기 양가로 3번 최저한세에서 참고해서 내용을 쫙 밑줄로 여러분 다 밑줄 걸어놓으시고요. 등록세 쫙 밑줄 다 걸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소액징수면제 다 밑줄이고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이런 거. 면세점은 취득세만 밑줄이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인데요.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인데 오늘 조금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앞부분에서 오늘 뭐 좀 하는 게 촬영하는 게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 이 부분은 우리가 징수방 특히 확정 같은 것은 징수 방법 잘 알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성립확정 소멸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딱 저기 다음 시간에 제가 정신이 좀 더 온전하게 될 때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멀리서 핀다 나태주 시인의 시 여러분께 읽어드렸죠? 여러분 제가 멀리서 여러분 다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수강생분들 여러분 본인과 여러분 가정 건강하시기를 또 잘 이 파고를 넘기를 제가 멀리서 빌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 4월 과정 심화 과정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심화 과정 여러분이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강의를 앞서 들었던 분들은 반복해서 우리가 이제 또 듣게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렇게 이제 심화 새로운 내용들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기본서 심화 이론 3, 4월 과정이 시험에서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 4월 과정을 잘 마치면 5월 달부터 이제 우리가 요약집 강의가 들어가요. 그러면 요약집 강의는 뭐 이제 이 공부한 이론들을 압축해서 이제 다시 배우기 때문에 확 압축해서 기본서의 방대한 내용을 확 압축해서 배우기 때문에 이론을 쭉 공부해서 아직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되고 뭐 암기도 불안정하고 그러더라도 괜찮아요. 이제 일단 압축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헷갈린 것들 비교 정리하고 하면서 또 문제 사례를 통해서 연습하고 저 확실하게 또 엑기스 찍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막 하면 됩니다. 그래서 3, 4월 과정을 잘 보내셔야지 그 이후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3, 4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3월 과정이 심화 과정이 시작됐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공부 중단하지 않고 자, 공부하겠노라 다짐하면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여러분 본인에게 자,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또 저에게 힘찬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 3, 4월 과정 첫 강의를 여러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